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정숙의 하루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지만 그녀는 잠시 침대 끝에 앉아 몸을 추스르고 일어선다. 세수를 마치고 간소한 아침을 해결한 뒤 그녀는 마트 유니폼을 입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오전 9시 마트 계산대에 자리를 잡는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오전에는 아침 장보기 손님들이, 오후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퇴근길 장보기 손님들이 줄을 선다.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주고, 인사하고, 같은 동작의 반복이다. 점심시간, 동료 김순자 씨와 함께 매점에서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운다. 정숙 씨, 며느리는 뭐 하고 지내요? 그게 집에서 애 챙기고 집안일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저희 며느리는 맞벌이라 아이 봐달라고 맨날 부탁하거든요. 순자 씨의 말에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든다. 며느리 선영이 다시 교단에 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그 능력을 묻어두고 집에만 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었다. 오후 시간대가 되자 다리가 붓기 시작한다. 발목을 살짝 굴려보지만 시원하지 않다. 허리도 점점 아파온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한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시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녁 7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다. 정숙은 유니폼을 벗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나는 이렇게 늙은 몸으로도 일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며느리 생각을 한다. 선영은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집안일만 하며 지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젊고 건강한데 왜 그 좋은 능력을 썩히고 있을까? 민수도 이제 혼자서도 잘하는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저녁 냄새가 난다. 선영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저녁 드세요. 고맙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선영은 오전 7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 고요한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린다. 15년 전 그녀는 햇살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 선영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저 발표할래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 그때의 자신은 확신에 차 있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민수를 임신하면서부터였다. 입덧이 심해 수업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했고, 결국 출산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1년만 쉬려고 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면 다시 교단에 서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민수는 자주 아팠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을 중단하고 달려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며 복직을 반대했다. 남편 도연도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며 미뤘다. 그렇게 1년이 2년, 3년이 되었고 어느새 15년이 흘렀다.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본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반짝이는 주방,
정갈하게 정돈된 민수의 방.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 없이는 안 될까? 민수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스스로 하고 간식도 알아서 챙겨 먹는다. 가끔은 자신보다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아들을 보며 놀란다. 엄마, 내일 도시락 안 싸주셔도 돼요. 급식 먹을게요. 엄마,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 든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하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면 선영은 주로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어느 날 옛 동료 김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우리 학교에 교사 충원이 필요한데 복직 생각 없어? 너 정말 잘 가르쳤잖아.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여러 생각이 스쳤다. 시어머니의 반대, 남편의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 15년의 공백에 대한 두려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어떡하지? 저녁 준비를 하며 선영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본다. 아침에 가족들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분명 바쁜 하루였지만 뭔가 공허함이 남는다. 시어머니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는 시어머니를 보며 선영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의문이 든다. 어머니는 68세에도 일을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든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야. 집안을 돌보고 가족을 챙기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선영은 15년 전 교사 시절의 사진을 꺼내본다. 졸업식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 그때의 자신은 확신에 차 있었고 빛나고 있었다. 김도연은 오늘도 한국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이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도연 씨, 오늘 본점에서 구조조정 관련 회의가 있다던데 들었어요? 동료 박 과장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한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인력 감축. 요즘 은행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다.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렸던 은행원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요즘 우리 나이대가 제일 위험해. 연봉은 높고 승진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맞아, 50 넘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 퇴직금 받고 치킨집이라도 해야 하나. 동료들의 우스갯소리 같은 말들이 도연에게는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온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도연은 가계부 앱을 열어본다.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해보면 머리가 아프다. 도연의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600만 원 정도다. 여유라고 할 수 있는 돈은 70만 원뿐이다. 그나마도 급한 일이 생기거나 민수 학용품, 가족 외식비 등을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이게 정말 중산층의 삶일까? 도연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에 괜찮은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늘 빠듯하게 살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늘고 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겁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래. 도연은 선영에게 직장에서의 불안함을 털어놓고 싶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대충 대답한다. 하지만 매일 같은 걱정이 반복되면서
그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간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말한다. 아빠, 친구들이 영어 캠프 간다는데 나도 가면 안 돼요? 얼마나 하는데? 200만 원 정도요. 도연은 잠시 망설인다. 아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다. 아빠가 생각해 볼게. 민수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도연은 마음이 아프다. 그날 밤 어머니 정숙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도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뭔 걱정 있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혼자 버는 걸로는 너무 빠듯해요. 민수 교육비도 점점 늘고 집 대출도 있고 퇴직 이후가 늘 걱정돼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도연아, 네. 선영이 다시 교단에 서면 어떨까? 교사 월급도 괜찮고 연금도 있잖니.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사실 그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선영이 다시 일하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 선영이가 원한다면야. 하지만 15년을 쉬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쉽지 않아. 한번 교사였던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이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데.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더욱 생각이 복잡해진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도연은 거울을 본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벌써 45살이구나. 정년까지 15년. 과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회사에서의 불안감과 집에서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도연은 점점 지쳐간다. 어느 저녁 도연은 드디어 선영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선영아, 우리 진솔한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나 혼자 버는 걸로는 너무 빠듯해. 민수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 매달 정말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 퇴직 이후가 늘 걱정돼. 선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란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정숙이 거실로 나온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지한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데 너는 왜 다시 교단에 서지 않니? 내 능력을 썩히는 게 아깝지도 않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숙의 직설적인 말에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목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해봐라. 저는 지난 15년간 가족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민수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 모두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학교 행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을 때도 애아빠가 야근할 때도 언제나 집안이 돌아가도록 제가 뒷바라지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딱딱했다. 선영이 말을 이어갔다. 집안일과 돌봄도 노동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결혼하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은 깊게 숨을 쉬었다. 맞아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을 걸고 한 일이었어요. 교사였던 제가 그 길을 포기하고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선영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여보, 저도 그걸 모를까요?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혼자 벌어서 힘든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나가는 것이 정말 해답일까요? 무슨 말이야? 민수 학원비가 부담스럽다면서 왜 제가 일을 나가야 한다고 하세요? 학원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민수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너는 젊고 건강한데 왜 능력을 썩히려 드느냐? 능력을 썩힌다고요? 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어머님, 저는 제 능력을 썩히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곳에 썼을 뿐이에요. 민수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것도 제가 정성껏 키웠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직장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집안을 책임졌기 때문이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민수도 다 컸잖니? 맞아요. 민수는 다 컸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5년 동안 저는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이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뭔 소리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꼭 교단에 서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모르겠어요. 아직 찾아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선영의 대답에 정숙은 더욱 답답해했다. 이런 한가한 소리를 지금이 그런 걸 찾아볼 때냐? 도연이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선영아, 진정들 하세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하지만 두 여자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68세에도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그런데 그것과 제가 반드시 교단에 서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라니. 내가 일해서 돈을 벌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니? 순간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돈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이 답답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묻겠어요. 제가 교사로 복직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릴까요? 그럼 어머님이 일 그만두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제가 나눠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교단에 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제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강요가 아니라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내 말도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라. 아이도 다 컸고 남편도 부담이 크지 않니? 교사라는 좋은 직업을 왜 버리려 드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일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정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도연과 선영만 남았다. 선영아, 여보, 나도 고민이 많아. 하지만 이렇게 떠밀려서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 갈등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선영은 조용히 아침 준비를 했다. 정숙은 어제보다 더 일찍 나가려는 듯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됐다 바쁘니까. 정숙의 차가운 대답에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도 평소보다 말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민수만이 이런 어른들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엄마, 오늘 친구 집에서 숙제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수가 학교에 간 후 선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제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15년 동안 내가 희생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내 선택권은 없는 건가? 오후가 되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민수야, 일찍 왔네. 네, 친구가 갑자기 학원 가야 한다고 해서요.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의 세심한 관찰력에 선영은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어른들의 감정 변화를 잘 읽어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가 만약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일하면 지금처럼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수의 대답에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한 것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엄마, 정말 일하고 싶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 모르겠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엄마, 저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내일 도시락도 제가 챙길게요. 그니까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숙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일찍 왔구나. 정숙은 민수에게는 평상시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선영과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내어드렸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정숙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표정이 딱딱했다. 그때 민수가 다시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잠깐만요. 민수는 둘 사이에 서서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일 안 해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수야,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일하라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꼭 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는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생활 계획표였다.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고 도시락 싸고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고 빨래도 개서 넣고 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정숙은 손자의 계획표를 보며 놀랐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정숙은 손자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내일 도시락도 제가 챙길게요. 김치볶음밥이라도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정숙은 선영을 바라보았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며느리는 더 이상 반항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보였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손자의 계획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애도 이렇게 혼자서 잘 크는데. 그녀의 시선은 곧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선영아, 내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니? 나는 늙은 몸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내가 집에만 있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가정을 위해서든 너 자신을 위해서든 다시 밖으로 나가라. 그게 옳은 길이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